자, 오늘은 교재 94쪽 보세요. 자, 한지방식 사업에 있어서 양갈로 2번 작성 기준에 2번 예외,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네. 자, 거기 보시고 94쪽에 자, 한지방식에는 원칙적으로 정한지가 원칙인데, 자, 이 예부터는 청산 문제도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첫째, 가의 한지 부정 기억에 자 거기에 줄을 칩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말은 자 우리가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2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평당 100만짜리면 2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지 방식에 사업을 하려면 한지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한지계획 만들 때 한지 설계도 정해지고 개발된 토지 가격도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토지 경비 부담도 결정이 나면은 한지를 만듭니다. 그럴 때 자 을에게 어떻게 한지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을은 나는 한지 안 받겠다라는 것은 동의나 신청에 의해서 한지를 부지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런 거는 을에 대해서는 자, 이 여건을 사전에 뭐 해주면 됩니까? 청산해 주면 돼요. 문제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에 F라는 임차권이 있다. 자, 이것도 같이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자 F라는 임차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자 을은 한지 부정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동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임차권자의 보증금을 보장해 줘야 되죠. 을에게 2억 원 사전 청산금 주면서 을에게 자 임차보증금 1억을 꼭 주라. 대답은 응 해놓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F가 임차권자가 안 나갈 수도 있죠. 그 사업 중단되고 그래요.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을이 동의나 신청해서 한지 부정할 때는 자 먼저 임차권자가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동의부터 받아라 이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갈로 니은은 자 지금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디귿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일부가 용도 폐지되어 사용하지 못할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줄칩니다. 한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의 한지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안 그리고 싶다. 이거 하려면 전에 그렸던 그림 있죠? 다시 그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네. 자, 할 수 없지만 그림을 또 새로 그려야지. 정말. 자, 사업을 하기 전에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한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도 여기에 바로 느타기 들어가. 자, 방금 읽은 부분은 이제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 이 도로는 지금 한지방식 사업을 하면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죠. 예. 그럼 이 도로 공공시설은 용도가 어찌 됩니까? 폐지되어 버려요. 예. 그럼 폐지되는 이 도로 부지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예.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 폐지되어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밑줄 친 데 보면은 다른 토지에 한지 대상으로 한다 해놨죠. 그 말은 이 토지를 가지고 다른 토지에 한지 줄 때 사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자 줄칩니다. 공공시설 용지의 환지를 정함이 있어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는 환지 계획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우리가 전에 쓰던 동사무소가 여기 있어요. 자, 이 동사무소는 자 이제 이렇게 도시를 사업하면은 다시 이걸 한지 줘야 돼요. 공공시설로서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에 한지 줄 때는 위치나 면적을 따져주라고 돼 있습니까? 위치 면적 같은 걸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놨어요.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만일 위치 면적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면은 다시 이 자리에다 줘야 돼. 자, 이런 공공시설은 여기 줘야 됩니까? 여기 중간에 줘야 됩니까? 중간에 주니까 위치 따지지 마라. 그 다음 전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직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마한 부지 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도시를 사업하면 인구수가 늘겠죠. 동사무소 규모도 커져야 돼요. 그래서 면적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면적도 크게 주라 이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면적 적정을 위한 조치 줄칩니다. 면적이 협소한 가소 토지에 대하여 시행자는 직권으로 한지해서 제외할 수 있으며 줄칩니다. 자, 면적이 작은 토지 있죠. 가소 토지일 때는 너무 작은 토지일 때는 한지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시켜버립니다. 시행자 직권으로. 자, 그리고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정한지는 적응한지 처분에 비해서 면적을 늘려주는 것을 무슨 한지? 정한지. 감한지는 정한지 처분에 비해서 면적을 감소해서 한지 처분하는 것을 감한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입체한지 기억에 시행자는 도시할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자, 줄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는 것은 구분 건축물 준다 이 뜻이에요. 구분 건축물로 바꿔주는 것은 무슨 한지다? 입체한지다라고 합니다. 다만 입체한지에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하는 줄칩니다.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에 100분의 70 이하일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종전에 토지나 건물 가진 사람이 그 가액이 구분 건축물로서 최소 공급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이 70% 이하짜리일 때는 입체 안 줘,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예가 금대 박스에 보시면 위항에도 불구하고 줄칩니다. 한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 관계없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뭘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하면은 종전 토지에 주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입체한지를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하 내용은 다 문제풀이 떠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미음까지 다 문제풀이 떠보시고 그 다음에 마이가스 채비지 보르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줄칩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줄치고 경비에 충당하거나 위에 씁니다. 채비지라고 써요. 경비 충당용 토지를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라는 건 밑줄 치시고, 옆에 끌어다 씁니다. 공공시설 부지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줄칩니다. 한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리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래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은 자, 여기에 우리 이런 도로나 이런 동사무소 들어갈 이런 부지를 공공시설 부지라 하죠.
자, 그리고 사학경비용 토지, 이걸 뭐라 부릅니까? 채비지. 자, 이런 공공시설 부지와 사학경비용 토지 채비지, 여기는 한지 좀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팔아야 되고, 이거는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러한 공공시설 부지와 채비는 한지로 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한지 대상 제외됐다고 보류지로 정합니다. 보류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바에 가면 한지정 등 제한 시행자는 도시활구역 지정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업체를 위해서 시행 예정자가 갈로 떼놓으시고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 따로 정한 날, 이걸 뭐라 부르냐? 기준이라 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줄칩니다.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 갈로 떼놓으시고 청산하거나 한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박스 1, 2, 3, 4 있죠? 그 갈로 묶고 권리 전가라고 씁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기준일 이전에 권리가 전가되었죠. 그게 1, 2, 3, 4가 있으면 그 전가된 권리별로 다 한지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만일 기준일 이후에, 즉 다음 날부터죠. 자, 권리가 전가됐을 때는 자, 금전으로 청산시키든지, 자, 한지 지정을 뭘 할 수 있다?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한지 안 주겠다 이 뜻이에요. 기준일 이후에부터 다음 날부터 권리가 늘었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한 필지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면 권리가 늘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주택 전환됐다. 단독주택,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받을 권리 하나밖에 인정 안 됩니다. 다세주택은 공동주택이죠. 권리가 늘었다. 3번에 하나의 대지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에 주택 등을 각각 분리 소유했다. 그러면 권리 둘로 늘어요. 4번에 나대지에 건축물 새로 건축했다. 그러면 권리가 늘죠.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다세주택이나 그 밖에 군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하여 토지 건축물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권리가 늘죠. 이런 권리 증가 행위가 기준 이전에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다들 다 받을 수 있도록. 이후에 다음 날부터 이런 행위 있을 때는 금전을 청산시키든지 한지정을 제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3번에 조성토지평가. 자, 시행되는 한지방식 적용되는 도시활구위원회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자, 줄칩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라 하여금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가격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합니다. 자, 양갈로 3번에 가서 이제 한지객이 만들어졌으면 인가받아야 되죠. 자, 1번 줄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지객을 작성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변경할 때도 자, 준용합니다. 자, 그 이하, 그 다음 페이지, 그 이하 내용은 문제풀이도 보시고. 자, 한지계획이 인가되고 난 이후에 이번에 한지 예정지 제도가 꼭 쓰는 건 아닌데 필요할 때는 이거 쓸 수 있어요. 양갈림의 예정지 정전 토지 사용은 문제풀이 때 보시고 내려가서 양갈림의 예정제도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게 무슨 제도냐? 왜 이래 결석을 많이 하는가? 늘 오던 사람도 오늘 안 오네. 자, 한지 예정지 제도는 한지 방식. 자, 이 한지 방식 사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사업기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장기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되니까 권리자들의 권리 행사가 불편해지죠. 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한지 예정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어려고서 하는데 지금 한참 사업이 되는데 이 정도 딱 해놨어요. 자,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고 A는 임차권자인데 장기간 이주해 나가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길어지니까 불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행자에게 요구를 하면은 이미 공사가 끝난 이런 토지 있죠. 이게 소유자가 어린데, 자, 여기다가 예정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가까이가 가지고 있던 이 토지에는 사용,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죠. 이 중에 사용 수익권만 이 토지로 어떻습니까? 이동해 갑니다. 그럼 이 토지에서 예정지를 임시로만 사용 수익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은 가까이가 바뀌었던 한지가 여기에 있다 하면은 다시 일로 가버려요. 사업 끝날 때까지만 임시로 사용 수익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다? 예정지죠. 그래서 이 예정지가 정되면은 결립운동이 일어난다면 틀립니다. 결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예정지만 임시로 사용 수익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양관리위원회 예정지도 의의 보시면 시행자는 사업 시행의 장기화로 한지처분이 지연됨으로써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이 종료 전이라도 토지 소유자 마치 한지처분 받은 것처럼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시활구위원회 토지에 대하여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길어질 때만 하는 거예요.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당의 예정지를 대해 당의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 아울러 지정해라. 즉 임차권자에도 같이 지정해 주라 이 뜻입니다. 3번의 법적 성격에서는 임의적 처분이다는 걸 주의하면 돼요. 꼭 하는 건 아니죠. 사업이 장기간일 때만 합니다. 4번 지정 절차는 문제풀이 또 보시고 5번에 예정지정 효과 1번 종전토지 사용수익권 이동 종전토지에 관한 줄치입니다.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한지 예정지정 허력 발생일부터 갈로 아래 사용수익에 관한 장애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 한지 예정지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고 부터 한지 처분 공고일까지 한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가 없다가 줄쳤습니까? 그 옆에다가 이래 써서요.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권리변동관계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 방금 줄친 것이. 자, 그래서 예정지정 허락 발생부터 한지 공고되는 날까지만 딱 그때만 사용하란 말이죠. 예, 임시로만 사용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수인 의무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갈로 떼놓으시고 한지처분 공고 있는 기한까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그 토지를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 방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예정지에 원래 소유자 을이 있죠. 을은 가까이가 여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된다? 수인해 주라. 예. 자, 그런 뜻이에요. 3번에 채비지 사용수익 처분 줄칩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예정지가 정된 경우 도시할 사업 소유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정지로 사용수익하거나 뭐까지 할 수 있다? 처분까지 할 수 있어요. 채비지만 그래, 채비지만. 예. 자, 용익권 조정. 이거는 뭐냐? 여기 보세요.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토지의 사용 가치와 예정지의 사용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100% 달라지죠. 종전 토지와 예정지의 사용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한지를 받았을 때도 가치가 또 달라져요. 면적도 줄 것이고 위치도 바뀔 거고. 자, 이와 같이 사용 가치가 차이 나는데 이런 A 같은 임차권자는 임차권 설정할 때 종전 토지 사용 가치를 보고 설정한 거죠. 그 예정지나 한지에 갔을 때는 사용 가치가 달라지니까 이 임차권 같은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종전 토지와 예정지 한지 간의 사용 가치 차이란 조치다 돼 있죠. 먼저 임대료 등의 정감 청구, 예정 지정 한지 처분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등의 이용이 정진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다음 조치입니다. 당사자는 장래에 관해서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조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정감 청구해라 이 뜻이에요. 소급하면 안 돼요. 건립 포기 계약 해지, 예정 지정 또는 한지 처분으로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건립 포기하거나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이죠. 여기에 A가 종전 토지의 사용 가치를 전제로 설정된 임차권이 예정지나 한지에 가보니까 목적 달성하기 힘들더라. 그러면 그 임차권에 대한 건립 포기하는 계약 해지기분해야 되죠. 그럼 보증금리 이주 비용을 받아야 되죠. A가 원래 누가 줘야 돼요? 뭘 시행자라? 집주인이 이거 땅주인이 줘야 되죠. 땅주인이 줘야 되는데 땅주인이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해라는 뜻이에요? 시행자에 청구. 그럼 시행자가 대신 지급해 줍니다. 그럼 그 다음 보시면은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건축물 소유자나 이익받은 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부상할 수 있죠. 청구 등 제한 줄칩니다. 예정지정 효력 발생부터 한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 경과한 경우에는 건립 포기 계약 해지, 임대료 점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안에 해야 돼요? 60일 안에. 기타에 가서 1번 사익수익 정지 줄칩니다. 시행자는 한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등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 30일 이상 기간 두고 미리 통지해 줍니다. 기일을 정하여 그날부터 당해 토지 또는 당해 본 사익수익을 정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줄치면 돼요. 한지로 정하지 않은 사람이랬죠. 이 사람들은 사전청산금 줬죠. 그럼 계속 살아나야 됩니까? 2주에 나가야 됩니까? 2주에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 밑에 반갈리면 장애물 등 이전 재거나 3번 손실 발생이나 반갈 4번은 다 문제 풀이 돼 보시고 한지 처분으로 갑니다. 사업 완료 후 한지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에 관한하여 줄칩니다. 한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한지 간의 가부적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결정하는 처분을 뭐라고 부른다? 한지 처분이에요. 3번에 한지 처분 효과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1번에 한지 처분 공고일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썼어요. 소멸이라고 쓰면 돼요. 소멸. 한지 처분 공고일 발생된 효과는 소멸에 관한 겁니다. 가에 줄칩니다. 한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한지 처분의 공고를 종료할 때 소멸합니다. 그 다음 나에 또 줄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 처분 공고를 종료할 때 소멸합니다. 그렇게 줄치시고. 이번에 한지 처분 공고 다음날 효과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는 취득, 이전, 확정이라고 쓰면 돼요. 취득이 되거나 이전이 되거나 확정이 될 때는 다음날 효과다. 그 뜻이에요. 가에 줄칩니다.
한지는 한지청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됩니다. 그 말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다음 날 한지로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날 효과고, 나의 줄침이다. 입체 한지 처분한 자는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한지계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와 당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을 취득합니다. 자, 다의 줄침이다. 종전 토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당의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저당권이 입찬 집안 건물로 이전됐다는 뜻이죠. 이게 다음 날 효과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의 줄침이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버리지는 환지기에 정한 자가 각각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당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취득인데도 다음 날이 아닐 때가 딱 이해가 하나 있어요. 단 다음에 한지 예정지가 정된 후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침이다. 처분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인등기 마친 때 이를 취득한다. 이렇게 적으시고, 마의 청산금 확정도 줄침이다.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이 됩니다. 자, 옆에 한지처분 절차라는 흐름도 찾았습니까? 자, 공사가 완료되면 공고를 시행자합니다. 그럼 공사관계 서류를 공람을 시켜요. 14일 이상 시행자가. 자, 이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자, 그럼 의견 제출되고 나면은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고, 그 밑에 칸에 줄칩니다. 준공검사 받은 때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공사 완료 공고한 때에 60일 내 한지처분 공고해야 됩니다. 준공사 받고 며칠 안에 60일 안에 한지처분 공고해라 했듯이. 그러고 나면은 14일 내 한지 등기를 합니다. 옆에 가서 방갈 사물의 종소교육과 가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에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구는 종전토지에 그대로 종속시켜놔야 되죠. 행사할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줄칩니다. 종전토지 전수하는 행정상 갈로 띄워주시고, 재판상 처분은 갈로 띄워주시고, 한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토지에 존속해야 됩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돌아야 뜻이죠. 자, 그 밑에 박스나 방갈로 4번은 문제풀이 보시고, 자, 5번에 한지 등기.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 있은 때에는 줄칩니다. 공고 후 14일 내에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 건축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합니다. 나의 한지처분 공고 있는 날부터 한지등기 쓸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금지합니다. 단 예의가 하나 있죠. 줄칩니다.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해서 한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 생겼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산과 권리조정의 청산의, 청산이란 한지 처분의 결과 종전 토지와 한지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를 금전으로 징수 규모하는 것을 청산이다라고 합니다. 내려가서 3번에 청산금의 산정 기준은 언제 결정할 거냐 줄칩니다. 원칙적으로 한지 처분할 때 이를 결정하고, 단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은 한지 처분 전에 청산금 교부할 때, 즉 사전 청산금 교부할 때 그때 기준을 결정해라 할 뜻입니다. 청산금 징수급부 가에 시행자는 한지 처분 공고 있은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한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청산금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의 줄칩니다. 청산금은 일괄 교부 징수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 미납 시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한구수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 수수료가 징수금액의 100분의 4예요.
자, 라에 청산금 받을 자, 즉 가만지 받는 사람 받아야 되죠. 주소 불명도로 받을 수 없거나 수령 거부할 때는 청산금을 공탁하게 돼요. 소멸시효 줄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어떻습니까? 소멸합니다. 그 밑에 5번의 감가보상제도를 문제풀이 때 보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준공검사 등 시행자는 공사 완료 보고서가 작성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일부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필정을 교부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 모든 공사 끝나요. 4번에 자 준공검사 줄칩니다.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 등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간로안에 채비는 제외한다 해놨죠. 자, 채비 제외 그게 밑줄 치고 위에다 쓰세요. 채비 같은 경우는 허가 없이 사용이나 쓰세요. 채비는 허가 없이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만 사업의 시행이 지장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는데, 채비 같은 경우는 이 허가조차 없이도 미리 쓸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개발이익 재투자는 대장동 사건에 관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자 돈잔치 다 해놔놓고 이제는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어디 써라라고 재투자 딱 정해놨어요.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 석수가 많다고 이렇게 입법 독재를 해서는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한지방식의 문제가 165쪽부터 시작되는데, 165쪽에는 옛날 거고, 자, 167쪽에 가면은 36번 문제 보세요. 계산 문제인데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이 문제가 앞으로 또 놀라면은 한 10년쯤 지나야 놉니다. 자, 3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경우 다음 조건이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율은, 자, 비례율이라는 것은 한지방식 사업을 할 때 사업 전에 비해서 사업 후 토지나 건축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비례율이랍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 환지 전 토지 건축물 평가액 합계가 500억,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 평가액 합계가 1000억이죠. 비례율은 공식이 있습니다. 자, 환지 전 토지 건축물 평가액 분의 자 사업으로 조성이 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자 빼기 사업비 곱하기 100, 이게 비례율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자 한지전 토지나 건축물 평가액이 얼마예요? 500억이었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평가액이 얼마? 1000억.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250억 곱하기 100, 이게 계산하면 비례율이 나온다. 그러면은 500분의 750 곱하기 100이니까 150%죠. 150%. 네. 비례율이 150%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 그게 94쪽 보세요. 94쪽에. 자, 94쪽에 양갈 1번 작성 기준 위에 보시면 조그만 이번에 비례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례율은 24회 때 한 번 나왔고 34회 때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다음에 올 때는 44회쯤 돼야 되겠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이걸 말하죠, 이거. 자, 깔로 떼놓으시고, 자, 빼기 총사업비 분의 한지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깔로 떼놓으시고,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42번 문제 보시고, 42번. 자, 42번 찾았습니까? 도시개발법령상 한지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한지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한지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 입체 한지는 구분 건축물을 주는 거죠. 당연히 건축계획이 들어가야 되죠.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줄 수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제외할 수 있다 했죠. 제외하려면 가소 토지일 때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도시가구의 지정권자가 정하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주택으로 전환됐습니다. 시행자는 해당 건축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한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4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자 정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장애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시작한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시행자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해당 부분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1번 지문부터 봅시다. 1번 지문은 교재의 93쪽 보세요. 자, 교재의 93쪽에 보시면은, 자, 위에 양갈리번 의 및 내용에 반갈리번 내용 찾습니까? 시행자는 다음 내용의 한지계획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5번에 보세요. 입체 한지용 건축물 명세, 입체 한지에 따른 주택 공급 방법 규모,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돼 있죠. 건축 계획이 들어갑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자, 2번 지문은 교재의 95쪽 보세요. 2번 지문은 95쪽. 자, 거기에 나의 토지 면적 적정화를 위한 조치 찾았습니까? 95쪽에. 자, 면적이 협소한 가소 토지에 대하여는 시행자 직권을 한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가소 토지일 때 제외합니다. 방금 문제 2번처럼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외할 수는 없어요. 가소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3번 질문은, 자, 96쪽 보세요. 96쪽에. 자, 96쪽에 바에 환지정 등 제한 찾았습니까? 시행자는 도시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격제를 위하여 시행 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권자가 정하는 날, 즉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한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그 중에 박스 안에 2번 보세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주택 전환할 때도 만약 이 기준일 다음 날에 자 이렇게 전환됐다. 그러면은 금전 청산을 한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거기 3번님. 3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4번 지문에 대해서는 자 98쪽 봅니다. 98쪽.
98쪽에 양갈로분의 한지정등의 효과에 1번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 이동이라고 되어 있죠. 종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갈로안에 사용수에 관한 장애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한지 예정지 사용수익을 개시한 날 따로 정할 수 있다 해놨죠. 자, 거기 방금 문제의 4번이요. 그 4번 장애될 물건이 있을 때는 따로 정해도 됩니다. 그 4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했듯이. 자, 5번 주문은 그 밑에 내려가시면 6번에 기타라고 되어 있죠. 사용수익 정지. 시행자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는 길 갈로 띄어놓으시고 정하여 그날부터 당의 토지 또는 당의 본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 5번 주문이다. 뜻이. 자,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들은 다 어떻습니까? 구석구석이 다 나옵니다. 구석구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 외워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정리된 걸 가지고 늘 열심히 읽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합격해야지. 이제는 세워라 내워라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갈수록 문제가 더 다 어려집니다. 어려져요. 자, 이제 46번 문제 보시죠. 46번. 작년에 나왔던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한지 방식에 한 사업 시행에서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 한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한지 대상에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그래 틀렸어요.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 4번 청산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시행자는 군수가 징수한 금액 100분의 4에 해당 금액을 해당분에 지급해야 되죠. 2번이 틀렸는데 교재는 101쪽 보세요. 101쪽. 자, 청산과 권리 종류에 있어서 방갈로 3번에 청산금 산정기준 결정 찾았습니까? 원칙적으로 한지 처분할 때 이를 결정하는데 한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은 한지 처분 전에 청산금 교부할 때, 즉 사전 청산금 줄 때 자 결정할 수가 있다 해놨죠. 그런데 이번에서는 자 청산금을 결정할 수가 없다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에 시행자는 한지 처분 공고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되는데 다만 환지로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에도 청산금, 산청산금 줄 수 있죠. 거기 1번 내용입니다. 나의 청산금 일갈 교부 징수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교부도 할 수 있죠. 거기 3번이고 4번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에 보시면은 행정청 시행자는 청산금 미납 시 국세, 지방세, 천하처분료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처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군수구청장에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죠. 위탁했을 때 수수료가 징수금액의 100분의 4. 그게 5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청산금 소멸시효.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하죠. 자, 그래서 거기 방금 문제에 자 거기에 3번이죠. 3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놓았고 이제 넘어가서 자, 저 50번 문제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합시다.